자, 국어 가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동사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렇게 동사표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장 능동태에서 제일 왼쪽이 직설법이었죠. 직설법 다음이 가정법, 명령법, 희구법, 그리고 분사, 투 부정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사는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직설법 모드라 그러는데 그 직설법 외에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것이 분사하고 부정사입니다. 그 법들을 배우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동사는 우리가 류어 줄기에다가 이 가정법 꼬리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법 꼬리는 어떻게 되냐면 직설법 꼬리에서 모음을 길게 만들고 줄기는 단축된 형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능동태 직설법 현재가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였잖아요. 자, 이것의 가정법 꼬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가 길어지고 또 줄기가 단축된다 그래도 그냥 그대로 오죠. 여기는 이제 가정법입니다. 에이스는 이 모음이 길어진다고 하면 앞에 엡실론 모음이 에타가 되고요. 그리고 이오타는 그 아래로 하기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그래서 에이스는 S가 됩니다. 가정법 꼬리는요. A는 같은 원리로 하면 에가 되겠죠. 그리고 오메는 앞에 모음이 길어져서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이렇게 변하고요. 그래서 오멘 이런 형식이고요. 에테는 앞에 엡실론이 에타로 변합니다. 그래서 에테. 그리고 우씨는 오우를 하나로 보고 이것이 길어져서 오씨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음이 길어지고 줄기가 단축되는 그런 형태가 가정법 동사 꼬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OS에 오멘, 에테, 오씨 또는 오신 이것이 가정법 꼬리고요. 능동태 가정법 현재 꼬리입니다. 그래서 능직현이라 그랬잖아요. 이 직설법 대신에 가정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능가현, 빨리 말하면 능가현 1단, 2단, 3단, 1복, 2복, 3복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태, 중간태도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다, 에스테, 온타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길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오마이, 오메가 5가 되죠. 그 다음에 에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길어지고 단축된다고 해도 똑같은 형태죠. 에타이는 길어지면 에타가 되죠. 에타이. 그 다음에 오메다는 길어지면 오메가로 오메가 5가 되죠. 오메다. 그 다음에 에스테도 긴 에타 에가 됩니다. 에스테. 온타이는 또 오메가 5가 되죠. 그래서 온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태, 수동태, 가정법, 현재의 변화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은 가정법 단순과거입니다. 능동태 한번 봅시다. 시그마가 들어가는데요. 자, 가정법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 있죠. 가정법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래, 그리고 이제 단순과거에서 시그마가 들어갔죠. 직설법에서요. 자,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가 들어가면 무조건 단순과거로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과거인 경우에 직설법에서 이 시상에서는 앞에 접두모음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법은 직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접두모음이 붙지 않습니다. 시그마가 들어가면 무조건 단순과거다. 가정법에서는 단순과거다. 이렇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O, S, 에, 오멘, 에테, 오씨라고 하는 가정법 현재 꼬리에 그 앞에 시그마만 붙여주면 이것이 단순과거 가정법이 됩니다. 능동태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다, 에스테, 온타이라는 꼬리에 앞에 시그마만 붙여주면 이것이 중간태 단순과거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꼬리는 굳이 안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음이 길어지고 줄기는 단축된다고 하는 원리에 착안해서 꼬리를 자세히 보시면 아, 이것이 가정법 꼬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법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줍니다.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그럴 때만 가정법이 사용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그러한 한 8가지, 9가지 정도의 사인, 어떤 경우에 가정법이 나오는지를 알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사인이 나오면 주의해서 동사 꼬리를 보면 동사 모음이 길어지고 단축된 형태가 나오면 아, 이것이 가정법이구나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단순과거 수동태 가정법입니다. 단순과거 수동태 그러면 동사표로 보면 세 번째 장이잖아요. 세 번째 장에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에는 대나 대가 붙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타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형 꼬리 오, 에스, 에, 오멘, 에테, 오시 이것을 그냥 붙이면 도, 데스, 데, 도멘, 데테, 도시가 되는데 이것이 단순과거 수동태 가정법 꼬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타를 빼고 그냥 OS에 오멘, 에테, 오시 즉 능동태, 가정법, 현재 꼬리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뭐가 되냐면 에이미 동사의 가정법, 현재 변화가 됩니다. OS에 오멘, 에테, 오시 이렇게 됩니다. 자, 시제 시상 봅시다. 가정법의 시상은 시제의 개념, 즉 time of action입니다. 액션이 언제 일어났느냐, 과거에 일어났느냐, 지금 현재냐, 아니면 미래냐 이러한 그 시제보다는 동작의 종류, 즉 kind of action, 이례적이냐, 진행이냐, 반복이냐 이런 동작의 종류와 더 많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시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시상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이 과거라는 것은 꼭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상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kind of action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에서 과거라는 건 우리가 표식으로 이렇게 하면 점에 해당되는 거죠.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요.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길게 진행되고 있는 동작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정법 완료라고 하면 진행되다가 현재는 이제 그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직설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그리고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나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 투 인피니티브라 그러죠. 여기서는 시제보다는 시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kind of action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직설법을 부정할 때는 우를 씁니다. 그런데 직설법 외에 부정에는 매를 씁니다. 다 똑같이 이제 no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또 매가 직설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가정법이 아무데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인이 있을 때 가정법 동사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있는데 그걸 봅시다. 자, 1인칭 복수에서 권유를 나타낼 때 영어로 하면 let's라고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가정법이 나옵니다. 이럴 때 통상 주어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Peace to all men, all men인데 o가 지금 길어진 형태죠. 이것은 가정법 동사입니다. all men, OASA, 오맨의 오맨이죠. 그래서 일복, 1인칭 복수에서 지금 길어졌으니까 가정법 동사가 사용됐잖아요. 자, 이럴 때 권유입니다. 피스티오, 믿읍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권유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믿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주어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적을 나타내는 히나나 호포스로 이끄는 절에서 가정법이 사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르코메다, 우리는 간다, 히나, 뭐뭐 하기 위해서 히나절이 나왔죠. 목적절입니다. 이도맨 아우톤, 이도는 A돈에서 나왔죠. 제2단과입니다. A돈이고 제2단순과거니까 이시상이죠. 그래서 앞에 이 접두모음 A를 뺍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에서는 접두모음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설법 이시상에서만 접두모음이 붙죠. 가정법에서는 단순과거인 경우에 접두모음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드라는 줄기에다가 이제 가정법 꼬리를 붙이죠. 오맨인데 오가 길어져서 오메가 오맨이 됩니다. 그래서 이도오맨 그러면 가정법 단순과거 물론 능동태고요. 능동태 가정법 단순과거 1인칭 복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간다 뭐뭐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를 보기 위해서 간다. 자, 히나가 목적을 나타내는 히나입니다. 그때 가정법 동사를 씁니다. 호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불변사 애안과 함께 if라는 뜻이에요. 가정법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럴 때 미래 조건을 나타냅니다. 즉 애안 플러스 가정법. 이때 주로 시제는 단순과거를 씁니다. 애안 플러스 단순과거 가정법을 쓰면 미래 조건을 나타냅니다. 다음 명령적인 대답을 기다리면서 물을 때 이거를 협의적 질문 deliberative question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포이에소맨 오맨에서 이게 길어졌죠. 그러면 포이에오는 do라는 겁니다. 하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에는 오화예요. 혹은 매는 이제 부정이죠. 하지 말까요? 세미콜론은 이건 물음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까요? 혹은 하지 말까요? 이런 문장에서 이제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는 그 명령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정법 동사를 씁니다. 여기 오가 길어졌죠. 뒤에도 똑같은 단어인데 오 길어진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즉 가정법 동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건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와 불변사 안 또는 애안이 나오고 가정법이 나오면 조건적 관계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건을 걸어서 누구든지 뭐뭐는 또 무엇이든지 뭐뭐는 언제든지 뭐뭐는 등등의 의미를 가진 관계절이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가 가정법 단순과거와 함께 사용되면 금지가 됩니다. 나를이죠. 인칭대명사 바사니세스 괴롭게 하다예요. 바사니세스인데 s죠. 이것이 에이스인데 길어졌죠. 그래서 엡실론 에가 긴 에타가 되고 이오타는 하기로 돌아가고 시그마는 뒤에 붙었죠. 그래서 O 에이스 A의 S입니다. 2인칭 단수죠. 금지니까 주어는 당신이죠.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당신을 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매가 가정법 단순과거와 사용되어서 금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매 바사니세스. 자, 다음 우매 가정법입니다. 보통 과거 동사, 단순 과거 동사가 나옵니다. 우매 부정의 부정이 있기 때문에 강한 긍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정이 두 개가 쓰여서 강한 부정을 뜻합니다. 이것도 이제 미래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우매 에이스 엘데테 텐 바실레이안 톤 우라논 에이스 엘돈 들어가다죠. 엘데테 에텐데 에가 길어졌죠. 2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매 그래서 결단코라고 번역을 보통 합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부정의 의미죠. 너희들은 이 동사 꼬리에서 너희들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우매 플러스 가정법 보통 과거 동사를 사용합니다. 에이스 엘돈 제2단과죠. 마찬가지로 매포테 혹시 뭐뭐 하지 않을까 하여라는 뜻인데 이것도 가정법을 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경우에 가정법이 나옵니다. 이때만 나옵니다. 아무 때나 가정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 희나의 가정법이 나온다는 것 설명드렸죠. 목적절을 이끄는 희나 플러스 가정법인데 희나가 그러한 뭐뭐 하기 위하여 인어더 대절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의 의미도 있고요. 동격의 의미도 있고요. 결과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결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인어더 대절,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투부정사의 의미로 아니면 동격의 의미로 결과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헬라어 초급 수준을 넘기는 하지만 제가 서비스로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단순히 투부정사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이페, 마라시오 명령법입니다. 톤, 리돈, 투토 이 돌더러 마라시오 희나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네타이 to become이에요. become 되도록 아르토스가 빵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떡으로 번역하죠. 떡이 되도록 to become bread 이런 식으로 해서 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들에게 말하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희나를 그냥 to 부정사의 의미로 씁니다. to become bread. 떡이 되도록 이 돌들에게 말하시오. 자, 이래서 희나가 단순한 to 부정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경우 봅시다. 동격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하우테, 에스틴, 해, 엔톨레, 해, 에메 이게 나의 인칭대명사죠. 나의 계명이다.
해니까 수식적이죠. 나의 계명이다. 하우테, 후토스, 하우테 투토죠. 지시대명사이고요. 디스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계명인 바 히나 아가파테 사랑하라 알렐루스 서로서로 사랑하라. 서로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격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인 바, 즉 그것이 무슨 계명이냐면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내 계명인 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히나가 동격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다음 히나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티스 헤마르텐 후토스에 호이 게네이스 아우투 히나 튜폴로스 게네데. 자, 의문문이죠. 세미콜론이에요. 티스 의문대명사입니다. 누가 후라는 뜻이에요. 누가 헤마르텐 죄를 지었습니까? 후토스 디스죠. 그죠? 이자입니까? 혹은 게네이스 아우투 그의 부모입니까? 히나 뭐뭐 하도록 투폴로스 장님으로 태어나도록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 그가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나가 결과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to 부정사, to 인피니티브, 그다음에 동격, 결과 이렇게 히나가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사, 부정하는 거죠. may에 대해서 쭉 모아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설법 이외의 법을 부정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may는 단순히 부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까라고 이 may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포부마이 매 엘데 그러면 두렵다거든요. 포부마이가 나는 두렵다 매 뭐뭐 하지 않을까. 그가 오지 않을까 나는 두렵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두렵다라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매는 뭐뭐 하지 않을까라고 이 접속사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나 매를 대신해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부정하는 거죠. 이 히나 매 대신에 그냥 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나 다음에는 가정법이 나오니까 이때 매 뒤에서는 무슨 법을 씁니까? 가정법을 씁니다. 히나 매 대신에 그냥 매를 쓴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때 매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 계속입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을 때 매 플러스 직설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매의 특수용법이죠. 만일 선배가 후배한테 이거 내가 할까? 내가 하니? 라고 이제 물었다고 칠 때 이때 매 플러스 직설법으로 물었다면 선배는 마음속으로 지금 무슨 대답을 후배한테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경우에 매 플러스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헬라어는 조건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실일 경우에, 그 조건이 현실일 경우에, 그 조건이 단순히 가능성일 경우에, 그리고 그 조건이 비현실적인 경우에, 그리고 비현실적에도 그게 현재냐, 과거냐, 현재의 비현실적인 것이냐 과거의 비현실적인 것이냐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경우에도 일반적이냐 미래적이냐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문장 if절이죠. A를 쓰고 직설법을 써서 주문장도 직설법을 쓸 경우에 이것은 현실인데 일반적인 그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인데 미래적인 조건일 때는 이건 아까 했죠. 애완 플러스 가정법을 씁니다. 그리고 주문장에서도 직설법에 여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경우에는 희구법을 써요. 부문장에도 그렇고 주문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A 플러스 희구법을 쓰고 그 다음에 주문장도 희구법 플러스 안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비현실적인 경우에 현재는 두 번째 시상의 첫 번째 칸, 즉 미완료를 사용합니다. A 플러스 직설법 미완료, 그리고 주문장에서도 직설법 미완료 플러스 안으로 쓰고요. 과거의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A 플러스 직설법 단순과거, 즉 이 시상의 세 번째 칸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주문장도 직설법 단순과거 플러스 안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헤오스, 그 다음에 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고요. 가정법을 쓸 때도 있고요. 헤오스, 그 다음에 우, 직설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뭐가 일어날 때까지예요. 둘 다 똑같은데
위에 가정법을 쓰면 가상의 동작이 일어날 때까지고요. 조건이. 그다음에 직설법을 쓸 때는 실제의 동작이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자,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어날 때까지인데 가정법을 쓸 때는 가상의 동작이고요. 직설법을 쓸 때는 실제의 동작입니다. 자, 이것으로 to 부정사에 대한 것과 매에 대한 용법, 조건에 대한 여러 문법 사항들을 이제 체크해 봤습니다.